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입부문 연습 문제 여러 가지 내드렸는데요. 풀어보셨나요? 조건문, 반복문 연습 문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풀면서 개념을 익히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여러 문제 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준 입력으로 가격과 쿠폰 이름이 입력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죠. 우리는 제일 먼저 요구사항,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변수를 어떻게 쓰지?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가격하고 쿠폰 이름을 관리할 변수가 있어야 되네요. 가격은 정수이고 쿠폰 이름은 문자열이고, 그래서 쿠폰 이름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서 우리가 입력된 금액을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면 되니까 이 정도 변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 보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앞에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이다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걸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을 받는데 값은 정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money라고 하면 보세요. 값을 입력을 받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리고 쿠폰을 입력하세요 했을 때 얘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strcpn이 캐시 3000이면 이것과 대소문자까지 똑같으면 받아들이는 nmoney에서 인티저로 바꿔서 3000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의할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예요. 여기에서 정수로 바꿔도 좋지만 이게 정수 타입이다 하고 앞에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입력받은 값이 정수 타입이면 사실은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정수로 해놔서 쓸 때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형태로 해도 코드에 문제는 없지만 오른쪽처럼 값을 입력을 받을 때 그거 자체를 정수로 만들어서 변수에 집어넣으면 그럼 이 변수는 처음부터 정수이니까 이후에 사용할 때는 그냥 정수에서 캐시 3000 쿠폰이면 정수에서 3000을 빼고 만약에 캐시 5000 쿠폰이면 정수에서 5000을 빼고 하는 금액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왼쪽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른쪽 코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타입에 맞춰서 정확히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입력을 받을 때 정수가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입력받은 값은 strmoney. 이것은 문자열이라 해놓고 문자열이니까 정수로 바꾼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선언된 변수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변수가 사용되는 타입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보입니다. 값을 입력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말이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힌트는 이거예요. 나머지 연산자. 어떤 수를 입력을 받았는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죠. 14를 2로 나누면 7인데요. 2 곱하기 7은 14이고 나머지는 0.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예를 들어서 15면 2 곱하기 7은 14하고 나머지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0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것은 홀수이죠. 그래서 어떤 수를 2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 숫자를 막 넣어가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게 짝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시간에 이걸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위에 n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n데이터는 인풋으로 받아들이는데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이 자체를 정수로 바꿔야지요. 그럼 밑에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n데이터 나머지 2가 1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홀수, 짝수를 구분하기 위해 나머지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이것이요. 여러분이 표준 입력으로 값을 입력받아요. 이제 값을 입력받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값이 1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만약 무엇인지를 3번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운 범위 내에서 이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풋으로 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역시나 정수로 바꿔서 nData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1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이 참이면 10보다 큽니다. 만약 10보다 작다는 조건이 만족하면 10보다 작습니다. 만약 지금 입력받은 수가 10하고 같으면 10입니다. 그렇죠?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다 if문으로 비교를 해놓은 거죠. 물론 10보다 크면 작거나 같을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if문으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다음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코딩 시험은 통과. 코딩 시험 통과는 true면 통과, false면 통과하지 못함. 그러면 written 언더바 테스트가 75고 코딩 언더바 테스트가 true이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죠. 두 가지를 AND로 비교하는 거죠. 필기시험 점수도 참이고 코딩 시험 점수도 참이어야 합격이니까 written 언더바 테스트는 80점 이상이고 코딩 언더바 테스트는 통과해야만 합격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그것은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모두 잘 해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습 문제인가요? 아마 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연습 문제이죠. 왜 그러냐 하면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돼서 평균을 구하고 80점 이상일 때 합격.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점수를 이 범위만 입력받고 만약에 이 범위가 벗어나면 범위가 벗어난 데에 대해서 잘못된 점수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은 출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 입력받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죠. 어떻게 돼요? 국어가 이 점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영어가 이 점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수학이 이 점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학이 이 점수 범위를 벗어나거나 넷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이 점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만 평균을 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합격, 불합격을 구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이 점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잘못된 점수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점에서 100점인 걸 확인하고 각각의 과목으로 확인하고 어떤 논리 연산자로 묶으면 돼요? AND 연산자로 묶으면 되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영어 점수도 입력을 받아요. 수학 점수도 입력받고 과학 점수도 입력받습니다. input 다 스플릿하고 맵 함수를 사용해도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어 점수가 0점부터 100점 사이인 정상적인 경우, 영어 점수가 정상적인 입력, 수학 점수가 정상적인 입력, 과학 점수가 정상적인 입력 등 네 가지 다 정상적인 입력인 경우에는 평균을 구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비정상이면 하나라도 펄스가 존재하면 잘못된 점수라고 해주고 그래서 바깥 if문에서 잘못된 점수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총점을 4로 나눈 값 그걸 에버리지에 넣고 에버리지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if else문 안에 if else문이 있는데 잘못된 점수를 처리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if 문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l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if문은 하나만 쓰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분기를 했어요. 어떻게 분기를 했습니까? if else로 분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참 거짓만으로 분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실제로는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음료수 자판기. 만약에 사이다를 누르면 그렇지 않고 콜라를 누르면 그렇지 않고 어떤 음료를 누르면 그렇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누르면 그렇지 않고 사과 주스를 누르면 그렇지 않고 포도 주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엇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면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면 이렇게 참 거짓만 아니고 여러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if 이 조건이면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고 여기 if가 있을 수 있잖아요. if 세모 조건이면 이거를 하고 또 else해서 if 동그라미 조건이면 이거를 하고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if else, if else를 들여쓰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if 콜라면 콜라를 내보내고 else, if 사이다면 사이다를 내보내고 else, if 음료면 또 다른 음료는 음료를 내보내고 else if 오렌지 주스면 그렇죠? if else, if else, if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짓말으로 분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if else, if else 이런 구조로 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f else 안에 if else가 존재하고 if else 존재하고 하는 코드를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보기 편하고 분석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문법이 이거예요. 보십시오. if 콜라 버튼을 눌렀다면 콜라를 내보내고 elif else랑 if가 합쳐진 거죠. elif 사이다를 눌렀으면 사이다를 내보내고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다 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elif 환타 버튼을 눌렀다면 환타를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if, elif, elif, else 구조예요. 이 if, elif, elif, else도 하나의 이어지는 문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 elif, elif, else를 우리가 알고 있는 if, else만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if, elif, elif, else는 if 콜라 버튼을 눌렀다면 아닌 경우, 콜라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경우에 사이다 버튼이 눌렸다면 else 안에 if, else가 있죠? 거기에 환타 버튼이 눌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if, else, if, else, if, else 그래서 지금 콜라 버튼이 눌렸다면이 이게 되고 else랑 if가 합쳐져서 이게 되고 또 else랑 if가 합쳐져서 이게 되고 else가 이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뭐예요? 먼저 여기가 참이 돼서 실행을 하면 else니까 여기는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if 형태로 코드를 짜면 일단 제공하지 않는 메뉴에 대해서 처리가 애매해지는 것도 존재하지만 if로 코드를 짜면 여기도 비교하고 여기도 비교하고 여기도 비교하고 조건이 실행되는지 상관없이 모두 비교해야 되지만 if else, if else, if else 구조 if, elif, elif, else 구조로 짜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거 세 개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어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거 두 개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필요 없는 코드들을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else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끝에 콜론을 붙여주고요. if else에서 else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elif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코드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if 조건식이 참이면 코드 1을, elif 조건식이 참이면 코드 2를,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else 코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x는 30이라고 해놓고 10하고 같지 않으면 10입니다. 20하고 같지 않으면 2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것들은 10도 20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elif와 else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코드는 잘못된 거죠. if, elif, elif, else 구조인데 if, else하고 elif 쓰면 elif는 짝 없는 구조가 되어 잘못된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if, elif를 사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이건요. 저랑 같이 풀어보실 건데 보세요. 바로 음료수 자판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값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2를 누르면 콜라, 2를 누르면 사이다, 3은 환타, 그리고 각 버튼에 따라서 음료수 이름을 출력, 그 다음에 1, 2, 3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는 메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if, elif, elif, else 구조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버튼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우리가 인풋으로 값을 받아들여서 정수 형태로 바꿨어요. 여기에는 1번은 콜라, 2번은 사이다, 3번은 환타입니다.
어떤 음료를 선택하실 겁니까?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지겠죠. 여기 안내 문자열은 여기는 지금 비었지만 그러면 만약에 버튼이라는 변수가 1이면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엘리프 그렇지 않고 버튼이 2면 사이다를 선택했습니다. 엘리프 그렇지 않고 버튼이 3이면 환타를 선택했습니다. if 엘리프도 아닌 else 그러면 제공되지 않는 메뉴입니다 라고 에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if 엘리프로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고민을 해보실 건데 이 문제는 정말 화면을 세우시고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엘리프의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연습 문제를 많이 내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실 만한 연습 문제여서 함께 풀어드립니다. 우선 풀기 전에 이중 반복문, if 안에 if문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닙니까? 하고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학생이면 1, 학생이 아니면 0, 학생이라고 입력을 받았어요. 학생이십니까? 그러면 1번은 초등학생, 2번은 중학생, 3번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초, 중, 고등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무슨 사이트 프로그램을 짠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학생이며 초등학생입니다 또는 학생이 아닙니다로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학생인지 아닌지 해서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밑에는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렇게 표시되는데 우리가 결과를 학생이며 초등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if 학생이든 학생 아님이든 입력을 받아서 학생이면 학생입니다 라고 쓰는데 우리가 학생이면 초등학생입니까? if문 안에는 뭘 표시를 안 하고 그 안에 또 if문이 있어서 초등학생이면 학생이며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학생이면 학생이며 중학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등학생이면 학생이며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문자열 변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잘 작성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을 세우시고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드리면서 정리하면서 힌트한 걸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제 분석을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것은 변수가 뭐가 필요하네? 변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 if, else로 하고 그 안에 또 if, elif로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작성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이면 1, 학생이 아니면 0을 입력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학생이면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그냥 학생이 아닙니다 하고 코드는 끝. 그리고 2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이며 라고 넣어놔요. 표시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프린트에 AND 옵션을 써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우리가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이며 라고 입력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1번, 중학생은 2번, 고등학생은 3번을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int로 바꿔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int로 안 바꿔도 동작은 하죠. 왜?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3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int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비교할 때 w 언더바 클래스 등호 2개 1 하고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비교하면 되죠. 인티저로 바꿔주지 않으면 문자열 형태로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int로 바꿔줬으니까 w 언더바 클래스는 1이면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이며. 여기 지금 쉼표가 스페이스 역할을 하니까 굳이 여기 안 띄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며 초등학생입니다. 엘리프 그렇지 않고 w 언더바 클래스가 2면 학생이며 중학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w 언더바 클래스가 3이면 학생이며 고등학생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거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들여쓰기 여기에 맞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else 여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프린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세 가지 외에 잘못된 입력이니까 여기에는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원래 우리가 if, elif, elif, else 구조를 쓰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니까 마지막 else는 위의 모든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예외 상황을 처리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lse를 써주면 코드가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시된 데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지 마시오. 그게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기다가 else를 적어서 이 부분에 else를 적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닌 데 대한 예외 처리를 해둬도 좋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연습 문제는 이겁니다. 보시면 1번은 콜라인데 이것은 가격이 있네요. 콜라, 사이다, 환타가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금액을 입력받아서 자판기 번호를 선택하면 잔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금액이 모자랍니다. 이 코드 없이 입력받은 금액은 최소 800원 이상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이걸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까지 고려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짜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입력받은 금액은 8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을 입력해서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처리 없이 800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원 이상의 금액을 입력받아서 2번, 그러면 잔액은 1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보는 걸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원, 그리고 음료를 선택하세요. 1번은 콜라, 그 다음에 2번은 사이다 700원, 3번은 환타 800원 하면 이런 식으로 2번을 선택하면 잔액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세요. 선택합니다. 줄 맞는 게 조금 안 됐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실행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차시에 이 콜라, 사이다, 환타 금액 입력받아서 자판기 번호 선택하면 잔액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 연습 문제를 함께 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lif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if, elif, else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